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번째 시민경찰 TV 진행 순서는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병민 경위님을 초대해서 1부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2부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와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앙송과 좋은 글을 소개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그럼 이병민 경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이제 처음 방문하셨는데, 예. 먼저 우리 이병민 경위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에 경찰에 입직해서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보안과, 경기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2012년부터 2022년 거의 8년 동안을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색적인 것은 경찰청 홍보모델로 활동하신 경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남양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그 시민경찰 TV에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이병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또 이제 이색적인 또 경찰청 예. 홍보모델로 또 이제 활동하고 계셨다고 이제 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경찰청 홍보모델이 하는 그 활동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네. 뭐 많이 부끄럽습니다만은 네. 이제 해마다 이제 경찰청에서 일반 시민, 학생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을 이제 지원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관련된 뭐 10개 부서에 그러니까 다양한 그 업무를 기능별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형사 파트 또는 뭐 교통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경비 경비 여성 청소년과 업무 등등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 경찰관이 하고 있는 활동을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는 또 친근하게 경찰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사이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휴대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경찰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자료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것들도 이제 촬영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 모델들이 이제 홍보 활동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경찰 경력을 보니까 유난히 여성 청소년과 이제 경력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런데 8년 정도 된 거예요. 8년 정도. 그러면 주로 여성 청소년과에도 이제 또 이렇게 각 기능별로 있을 텐데 어떤 기능에서 또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 여성 청소년과는 범죄 수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학교 전담 경찰관 즉 SPO 분들이 계시고 또 아동학대, 노인학대, 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이제 APO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총 이제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이제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 제가 맡았던 학교는 19개 초중 고등학교가 우리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 19개. 대단하십니다.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교별로 다니면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또는 이제 뭐 117 신고라든지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상담도 하고 가서 만나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심적으로 우울해하는 부분 또는 뭐 이렇게 자기가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상담 기관에 연계도 하고 지금 뭐 경찰이 학교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러 왔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할 그렇죠. 수 이제 있는. 우리가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 예, 예.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방문하면은 예. 혹시 우리 학교에 또 학생들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예, 예. 이제 뭐 이제 사고를 쳤나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볼 많이 수도 했는데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 또 어떤 타 기관에 이렇게 연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셨군요. 저희는 이제 뭐 처벌보다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이제 보호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는 피해 학생들을 많이 보호하려고 경찰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만으로 안 되면 시청이나 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연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뉴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언론 같은 데를 이제 접해 보니까 그 신학기에 이제 그 학교 폭력 예방 그 홍보를 위해서 각 경찰서라든지 또 지방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애를 쓰고 요즘은 이제 계시더라고요.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죠. 아, 시도경찰청.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도경찰청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봄철 신학기에 이제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자기 자녀들을 학교 폭력 피해라든지 가해자로부터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또 중 1, 2, 3 늦게는 고1 정도까지 이제 학교 폭력에 관련되는 경우가 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신학기 때에는 학급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학교도 바뀌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예.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다 예, 보니까 예, 예. 새로운 또 친구들을 그럴 만나잖아요. 수도 있고 또 학급 내에서 뭐 4학년 1반에서 뭐 5학년 2반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반이 바뀔 네, 수도 네.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네. 경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그 전에는 내가 쭉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지내올 때에는 저 친구의 성격이나 스타일도 알 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정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도 만나게 그렇죠.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짝꿍도 만나게 네. 되고 이래서 조금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일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네요. 이제 신학기가. 예, 신학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경찰청도 신학기 때 학교 폭력 예방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도 해년 해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학교와 학교 폭력 담당 책임 교사 선생님과 이제 항상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또 잘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117 그건 이제 그러면은 그건 예. 그 학교 폭력 신고 전화네요. 예. 아, 교육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이제 뭐 당했거나 또는 목격한 사람들이 117로 신고할 수도 있고 예.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을 수도 예.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이제 사무실로 또는 이제 전화로 다 공개하죠. 예, 휴대폰으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홍보 포스터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상담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갔다. 그럼 이제 신학기 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물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 되지 않을까 또는 가해 학생이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병민 경위님께서 이렇게 신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각자 적응하는 단계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가해를 하는 그런 학생인지 또 지금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이렇게 받고 있는 학생인지 그렇게 어떻게 빨리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단연간 해보니까 예. 항상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필통이 없어졌다. 뭐 중요한 연필이 없어졌다. 네. 뭐 노트가 없어졌다. 교과서가 없어졌다. 이런 걸로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옷 같은 거 비싼 옷, 셔틀 당하는 거,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 내 아이가 피해를 보는구나라고 이제,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가 혼자 뭐 집에 있거나,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려 그러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그런다. 계속 기분이 우울해 보인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 그런다. 이렇게 보였으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 폭력의 이제 어떤 피해자로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징후가 보이는 거네요. 예, 예. 우리 지금 저 이병민 경위님께서 이렇게 또 그 이렇게 신학기에 학교 폭력 예를 들어서 피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징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해 또 학생들은 없던 물건들을 집으로 이제 가지고 온다라든지 그렇죠. 또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 옷을 또 예. 입고 또 이제 다닌다라든지 신발을 또 이제 이제 새로 부모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그렇죠. 얘가 갑자기 내가 용돈을 얼마 정도밖에 안 안 줬는데 줬는데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물건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뭐 게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게임 관련 뭐 이렇게 그 이제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셔틀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요금제에서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예, 이제 내 자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뭐 씀씀이가 좀 커졌다든지 뭐 없던 물건이 싫어 네, 보인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가해 쪽이네. 이제 예, 근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거나 훈계나 하지 말고 먼저 대화를 시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사실을.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우리 부모님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다그친다라든지 아니면 하는 것보다는 예, 예. 이렇게 서로 소통 예, 대화를 소통이 통해서 제일, 예. 그 아이의 어떤 문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더 어디서 구했느냐 예. 이렇게 여쭤가지고 어떤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든지 피해자 연루를 알아내는 방법이 예, 제일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일단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1차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두 번째 가해 학생을 선도, 세 번째 이제 그 조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이게 있는 화해 조정. 예, 요즘은 화해 이제 회복적 그 정의. 대화 모임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언제든지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언제든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뭐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관심을 정말 이게 사랑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부모님들이 꼭 자녀에 대한 어떤 관심, 예, 예. 사랑, 예. 또 이제 대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학교 폭력 아까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이렇게 징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 아이들의 그런 어떤 자녀에게- 가해 피해 여부를 예. 한번 이렇게 파악하라고 하셨잖아요. 자녀에게 관심을 예, 주셔야 예. 됩니다. 그럼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어떤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제 신고가 우선인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내 아이의 말을 먼저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아이 말이 100% 이게 맞는 말인가? 그렇죠. 예.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아이들이 약간 가장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담임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님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1차입니다. 사실관계. 그래서 정말로 내 아이가 순수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쌍방으로 되는 가해자인지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양쪽 학생들 얘기를 듣고 양쪽 부모님들 만나서 대화를 푸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이제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자녀들, 이제 청소년들을 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폭력은 이제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연기하는 또 기관이 있잖아요. 아, 예, 전문 간단하게 기관이 한번 전문 기관 한번 소개해 예.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각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 이제 위 클래스라고 해서 네, 학교에 예, 클래스가 있고. 이제 그 3당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뭐 의정부는 또 의정부 따로 아, 이제 그 교육지원청 안에 예, 이제. 이제 시도마다 예. 교육지원청인데 거기에 또 위센터에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계시고, 계시고, 예, 예.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외부 기관에 뭐 회복적 정의협회라든지 또 아니면 청소년 예, 뭐 상담 상담 기관에 복지센터에 예, 이런 시청에 쪽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다양한 곳에 예, 예. 이렇게 상담 센터가 있군요. 예, 뭐 이제 교육청, 시청 또 외부 또 유능한 이제 자문기관 등등 이렇게 해서 뭐 원하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연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라든지 예, 예. 또 아니면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권부라든지 학생부에 이제 예. 그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각 기관에 연계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 제일 좋은 게 학교라는 이제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이 먼저 가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하고 또는 학부모님하고? 예, 학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교육청에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다. 또 이제 그러면 풀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경찰에 예,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예,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물론 저희한테 먼저 주셔도 되고 학교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다 그러면 부담감을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기 이제 때문에 경찰이 먼저 개입하면은 또 이제 예.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 쪽에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의 그런 선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되겠죠. 예, 예, 가해 이제 학생.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이렇게 선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표준 선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와부에 또 회복적 정의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랑의 교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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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뭐 특별 교육을 이제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시간 정도 해서 한 3일 동안 3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뭐 한 10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고 또 외부의 또 전문기관들에서는 외부의 심리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초청해서 예, 예, 통해서 거기서 또 훌륭하신 분들이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또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동행을 해서 이제 자녀하고 같이. 예, 예. 예, 자녀 가해 학생 자녀와 학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피해 학생은 또 피해 학생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좋은 게 좋다라고 말했듯이 하해 중재 이런 위주로 가고 있지 절대 경찰관이라고 해서 처벌 위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처벌은 제일 마지막에.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학교 폭력 우리 이제 예방에 대해서 신학기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얼마 전 엊그제인가 이제 그 뉴스 언론을 한번 보니까 그 경기 북부 시도경찰청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이색적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요. 예. 뭐 카트라이더라고 예. 예, 이제 그런 게임과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예.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관련된 그런 뭐 자료들과 교육 홍보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뭐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게임을 어떤 통해서 예, 예. 학교 폭력 예방을 조금 이렇게 홍보하는 예, 예, 홍보 뭐 예방 그런 게 예,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한테 더 접근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1부를 이제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 우리가 1부가 그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혹시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꼭 조금 실천하고 알으셔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전달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아침 출근할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학교 등교 잘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최소한 5분 이상 이 대화를 가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피곤하시겠지만 집에 와서도 우리 딸, 우리 아들 학교에서 어땠어? 친구들하고 잘 지내? 뭐 힘든 거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힘들고 뭐 이런 문제들도 서스럼 없이 우리 부모님과 소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자 방에서 뭐 인터넷하고 TV 하느라고 대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시도하셔서 우리 아이를 품 안에서 이렇게 꼭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병민 경위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해오시면서 이제 노하우인데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예, 예.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폴티 코너에서는 최근 교통법규 개정 사항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 이병민 경위님이 또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현재 이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교통법규 개정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한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주정차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예, 예,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10월 21일부터 예, 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중요한 것도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예. 이제 주로 이제 뭐 초등학교 주변 또는 이제 유치원 이런 이제 주변인데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길게는 500m까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이제 그 구역은 30km 이내로 주행을 하셔야 돼요. 서행하시잖아요. 예, 이제. 예, 예. 근데 30km 이상을 만약에 주행하셔가지고 뭐 속도 가속으로 나올 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거기서 뭐 주정차 위반을 하시게 되면 일반 도로는 뭐 보통 한 4만 원 정도의 불법 주정차 범칙을 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입니다. 12만 그러니까 원.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 가산이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게끔 특별히 더 주의를 하게끔 그 앞 노면에 이제 도로를 뭐 빨간색으로 칠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지시라든지 보조 표지판 같은 거 이제. 30km 이내로 시행하게끔 이렇게 노면에 다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운전자들이 예, 예. 꼭 그 노면 표시가 됐다라든지 예. 또 표지판으로 또 표지판, 이제 예. 돼 있는지 예. 확인하시고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들어가야겠네요. 예. 뭐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 예, 안전 문제가 제일 맞습니다. 크니까요. 네. 예. 아이들은 항상 뛰어다닌다는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네. 휴일날이라든지 심야 시간대는 어린이들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시간대가 있습니까? 시간대가 이제 저희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시간은 4만 원입니다. 그 외 시간은 4만 원. 그러면 일반 도로로 이제 그때는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단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단속은 되는데 예. 일반 도로로 하고 예. 또 이제 그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오전 8시부터 예. 저녁 8시까지는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예. 그 가산된
예.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으로 처벌받군요. 예, 예. 일반 도로 일반이면 이제 평균 그 외 시간은 4만 원이면 그 이제 운영 시간대에는 12만 원을 내니까 아, 부담스럽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 올해 아마 7월 12일부터 이제 예.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물을 확대한다라는 걸 이제 본 일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제 올해 이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있습니다. 네. 1항하고 7항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회전을 할 때 네. 횡단보도가 이제 뭐 횡단보도 보행 등 이제 보행하실 수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없으면 막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있어도 이제 대기하던 사람이 예. 있든지 예. 또 아니면은 조금 한 분이 건너가 가지고 약간 공간이 나오면은 예, 그게 우회전을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의를 하면서 서행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7월 12일부터는 일단 정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예.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정지를 해야 하는군요. 예, 예, 정지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6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예. 이제 일단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나타났다. 그럼 일단 내가 서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라는 게 말 그대로 보행자들이 이 도로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해를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보행자를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호를 하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군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7월 12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2월 달인 게 아마 이게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긴장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회전할 때 신호가 이제 떨어지면은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계속 이제 차를 정차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막 크락신을 울리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직진하는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렇죠. 3차로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뒤에서 음, 만약에 이제 크락신을 울려도 거기서 대기를 했다가 해야지 예, 예. 이제 그냥 통과를 해버리면은 음. 이렇게 또 이제 과태료를 예. 부과를 받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단은 정지한 다음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셔도 돼요. 야, 근데 안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때는 절대 진행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그럼 중간에 지금 건너고 계실 때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아, 암만 뒤에서 차가 빵빵 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단속이 됩니다. 운전자 뒷차 알겠습니다. 운전자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예. 시청자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에 그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건너고 계실 때라든지 대기하고 계실 때는 일단 정지를 하신 뒤에 운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행자 없으면 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어린이 그 예. 보호구역 예. 편도 1차로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입니다. 이거는 구역 내에서 이제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횡단보도 그렇죠. 신호등이 예. 없는 경우 그런 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것도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은 예. 일단 멈췄다가 예. 주위를 살피고 예. 이제 지나가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요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을 여부를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일단은 섰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진행하셔야 돼요. 없는가 보고.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차라리 멀리 우회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예,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그렇죠, 할 그렇죠. 수 있고 뭐 갑자기 축구공이 도로로 굴러나올 수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멈췄다가 가시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을 예, 위해서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예. 또 이렇게 이제 일단 정지를 예. 했다가 이제 좌우를 그 운행할 살피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예. 한 법안이네요. 또.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그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또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예.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시에서 또 그걸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운전할 때 깜빡깜빡 놀라는 게 이제 많은데 갑자기 주 도로로 그냥 전동 킥보드가
골목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 방법이 있나요? 예, 이제 요 이제 전동 킥보드 이제 예. 다른 말로는 PM이라고 합니다. PM 예.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작년 5월 1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타실 때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요런 이제 면허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13세 미만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은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애들이 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예. 보호자가 가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아, 그러면은 예.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만약의 경우 예, 이제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13세 미만 예, 예. 했을 경우는 탔을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가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죠. 아, 예. 부모님들이 꼭 이거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떼쓰고 운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네요. 사주는 거 사줘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16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모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도 이제 안전모를 반드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M도 반드시 안전모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1인용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 타시면 안 돼요. 혼자서. 근데 어떤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예. 뒤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예, 예. 둘이 이렇게 예. 이렇게 꼭 이렇게 뒤에서 앉고 예. 그 킥보드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범칙금이 4만 원짜리입니다. 아, 그것도 단속 대상이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승용차와 부딪히다 보면 이 PM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면허증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의를 다해서 정말 천천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안전이 제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쨌든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면허가 또 있어야만이 또 운행이 가능하고 또 이제 2인 이상 또 이제 탑승이 또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예. 특히 골목길에서 어떤 주 도로로 이렇게 예. 진입을 할 때는 예. 주의를 살피고 이제 서행해서 예. 진입해서 예.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떤 교통사고를 예.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운전자들도 골목길을 주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그러니까요. 되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또 PM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지도와 단속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이렇게 이제 우회전할 때 예.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예. 제가 이제 그 보험료가 또 할증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네. 지난해 이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네. 보행자 사망 사고였고 네. 특히 그 중에서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뭐 10%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횡단보도상에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은 또 보험료까지 또 이제 한마디로 할증이 돼서 또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에서 운전하실 때는 예, 항상 주의를 살피시고 예, 예. 정말 안전운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병민 경위님께서 지금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그 청소년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이제 최근에 개정된 교통법규에 대해서 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봄철이 또 됐잖아요, 봄이. 그래서 학부모님과 우리 또 운전자들한테 예.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예, 예. 일단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저희 경찰청도 일단은 그 학교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애들이 보통 8시 반에서 9시 정도 많이 등교하는데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관내 파출소 또는 저희 교통외근들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제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통사고 예방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운전자들 분께서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이제 특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하셨을 경우에는 서행을 하시고 30km 이내 서행을 하시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시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주의 깊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이병민 경위님과 함께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또 최근 교통법규 개정 사항, 또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등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희님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럼 이것으로 19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